정년 65세 연장. 요즘 정말 뜨거운 얘기죠? 근데요, 이 숫자 하나가 우리 일자리, 또 우리 노후, 심지어 다음 세대의 기회까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65세라는 숫자를 둘러싼 아주 복잡한 논쟁, 제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드디어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월급이 딱 끊긴 그 5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 딱 마주하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올해 63세이신 성화림 씨에게는요, 이미 닥친 현실입니다. 60세에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셨는데 연금이 나올 때까지 그 5년을 버티려고 평생 모은 적금을 깨야만 했던 거죠. 월급도 없고 연금도 없는 이 불안한 시간.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득 절벽의 시작인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바로 소득 공백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득 공백. 말 그대로 소득이 그냥 텅 비어버리는 기간이란 뜻이죠. 퇴직해서 월급 통장에 딱 멈춘 그 시점부터 국민연금이 통장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까지 그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정적으로는 가장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때고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마 한눈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60세. 일이 끝나면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현금 흐름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기 전까지 바로 이 5년 동안은요, 아무런 고정 수입 없이 그냥 모아둔 돈으로만 버텨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재정적인 위험 구간에 딱 놓이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아슬아슬한 5년의 다리를 건널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거 해결해야 한다 하면서 내놓은 게 바로 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해결책의 아이디어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연금 65세부터 받으니까 일도 65세까지 하게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정년 자체를 늘려서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물론 내일부터 65세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건 아니고요. 지금 논의되는 계획을 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2027년까지는 63세로, 2032년까지는 64세로, 그리고 2033년부터 최종적으로 65세에 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에 걸친 장기 계획인 셈입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해서 가는 길이 다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겠죠. 이 법안이 마주한 첫 번째 아주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들이 느끼는 비용 부담 문제예요. 언뜻 보면 이건 다들 좋은 해결책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할까요? 그 속을 한번 싹 들여다보면요, 아주 현실적인 돈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실 가장 걱정하는 건요, 정년 연장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한국의 좀 독특한 임금 구조, 우리가 흔히 호봉제라고 부르는 거 있죠? 바로 그 연공 서열형 임금 체계랑 이게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호봉제라는 게 아시다시피 근속 연수가 쌓이면 임금이 자동으로 쭉쭉 오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직 안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소위 고참 직원들이 가장 비싼 인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계는 그대로 두고 정년만 5년 딱 늘린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인력을 5년 더 데리고 가야 하는 셈이에요. 인건비 부담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게 바로 경영계의 핵심 주장인 겁니다. 근데 이게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논쟁이 이제는 세대와 세대 간에 아주 첨예한 입장 차이로까지 번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가 어쩌면 다른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는 안 그래도 취업문 좁고 승진도 힘든데 기회가 더 막히는 거 아니냐 하고 두려워하고요. 반면에 기성세대는 지금 당장 소득이 끊기면 노후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절박함을 호소하는 거죠. 28세 직장인 홍도연 씨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정년이 늘어나면 그럼 저희 세대는 그만큼 더 오래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 이 한마디에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 또 박탈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반면에 55세 최연자 씨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60세에 소득이 딱 끊겨버리면 정말 막막해요. 정년 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 말에서는 정말 생존에 대한 절실함이 묻어나죠. 자, 이렇게 기업의 비용 문제, 또 세대 간의 갈등,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사실 거대한 흐름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생각해보면요. 정년 65세 시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논쟁의 초점은 이걸 하냐 마냐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바로 여기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변화가 부드럽게, 그러니까 연착륙하려면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첫째, 아까 말했던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뜯어고치는 것. 둘째,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청년층의 기회 보장, 이 사이에서 기가 막힌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모두 오케이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법이 어떻게 바뀔까, 제도가 어떻게 될까, 이걸 그냥 기다리는 것과는 별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 각자의 계획입니다. 사회가 바뀌는 속도에 내 인생을 그냥 맡겨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은 결국 현실을 따라 바뀌게 될 겁니다. 사회도 당연히 변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가야 할 최종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